어머니, 이제 저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물소리가 흐르는 가운데 그 말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계시면 숨이 막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도와주려고 도움이 아니에요. 간섭이에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아들 부부의 전세금 2억을 대주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신부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말씨도 바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할 처지가 안 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 집 아니면 너무 외곽이라. 아들의 말에 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돈을 내주었습니다. 내 노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신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이 집에 살아요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나도 가끔 반찬을 만들어주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집안일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룸 월세는 부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봤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고 나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도맡아 했습니다. 밥도 매일 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그런 건 제가 할게요라며 웃었던 며느리가 어느새 또 냉장고 뒤적이셨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 좀 꺼낸 거야. 국이라도 끓이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며느리는 점점 나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아들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좀 참아줘요. 지은이도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냉장고는 두고 가세요. 며느리가 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산 건데요. 어머니 건 아니잖아요. 나는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내가 사준 냉장고였습니다. 200만 원짜리 양문형 냉장고. 영수증도 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명절 때나 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65살.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나가줄게. 대신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87만 원.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50대 이상 재취업 카페. 가입한 지 한 달 된 곳이었습니다. 게시판을 뒤적였습니다. 경력 무관, 나이 무관 배달 대행 모집,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아무거나 좋았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됐습니다. 거리로 나섰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 메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전세금을 대준 집, 내가 청소하고 밥 해주던 집. 하지만 이제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통장 잔액 확인했는데 거의 없던데. 괜찮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움직이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지하의 시작. 고시원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옆방 남자가 매일 밤 술에 취해 고함을 질렀고 복도에서는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35만 원짜리 월세도 부담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이 걱정한다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고시원이야. 거기서 얼마나 버티실 건데요? 돈은 있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통장에서 돈 빼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명의로 된 전세금이지만 저희가 갚을 거거든요. 아시죠? 뭐, 계약서 보셨잖아요. 명의만 어머니 거고 실제 세입자는 저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는 것도 저희 몫이에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억을 내주고 명의만 빌려준 꼴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보증금 없이 들어갈 곳은 반지하 정도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반지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월세가 얼마예요? 25만 원이요. 관리비 포함하면 30만 원 정도. 5만 원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보러 갈게요. 반지하는 상상보다 열악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어머니, 요즘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역에서도 가깝고요. 나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짐을 옮겼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니 금방 끝났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응, 지은이한테 들었어. 고시원에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하니? 어차피 갈 곳 없잖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지은이가 힘들어했어. 엄마가 자꾸. 됐어.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나 이제 알아서 살게. 걱정 마. 엄마, 돈은 있어? 밥은 먹고 다녀? 응, 다 괜찮아. 너나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청소 아르바이트. 하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아서요. 체력이 되세요? 여기 일 진짜 힘들거든요. 경력이 있으세요? 아, 주부셨구나. 그럼 좀. 10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저녁에 반지하로 돌아오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침은 왔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잠들었지만 아침 햇살이 반쯤 묻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9인 중 새벽 보조 시급 9,000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을 찌는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기 일 구한다고 써 있던데요. 떡집 주인 아줌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이요. 아이고. 주인 아줌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일 힘들어요. 떡 나르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어요. 체력 괜찮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해보세요.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떡을 나르고 시루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뜨거운 김에 데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정성스러워요. 떡 모양 잡는 거 보니까 옛날에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떡 빚는 것도 좀 도와주세요. 시급 1,000원 올려드릴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밤에는 반지하에서 패천을 이어 붙였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주운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치마를 만들어 볼까? 아들 며느리 집에서 쫓겨날 때 내가 산 앞치마를 두고 왔었습니다. 새 앞치마를 사기엔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낡은 천을 기워 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완성됐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투박했지만 내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앞치마 안쪽에 작은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펜으로 썼습니다. 김영숙.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내 이름이 적힌 물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앞치마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떡집에 그 앞치마를 입고 갔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 앞치마 어디서 샀어요? 예쁘네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진짜요? 어머니, 손재주 대단하시네. 나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주인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10,000원 드릴게요. 나도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떡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통장에는 40만 원이 모였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한 결과였습니다. 앞치마는 5개를 더 팔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한 장에 10,000원씩 5만 원이 생겼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기뻤습니다. 반지하 생활도 적응했습니다. 곰팡이는 락스로 닦았고 떨어지는 물은 양동이로 받았습니다. 불편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추석 준비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떡 주문이 몰릴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시급 2,000원 더 드릴게요. 대신 정말 힘들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 떡집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송편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뒤쪽에 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봤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향수 냄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문을 했습니다. 송편 3kg요. 오늘 찾아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인 아줌마가 받았습니다. 성함이요? 박지은이요.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본 척 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나는 송편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건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송편을 내밀었습니다. 25,000원입니다. 며느리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언제부터요? 한 달 됐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를 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송편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머니, 연락 안 하시길래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송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잘 먹을게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는 분이에요? 며느리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인사도 안 하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표정, 그 말투, 가족이니까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명품 핸드백, 선글라스,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나, 떡을 싸주는 땀 흘리는 초라한 모습. 가족이라고 했어. 그래, 가족.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떠밀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비웃지 않습니다. 새벽 2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선명해졌습니다. 내 것을 만들자. 떡집에서 일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떡집이었습니다. 나는 시급을 받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작업실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보증금 없이 월세로. 어머니, 뭐 하실 건데요? 떡 만들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반지하 작업실. 월세 40만 원. 좁았지만 주방이 있었습니다. 싱크대도 가스레인지도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200만 원 중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120만 원. 재료비와 도구를 사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중고 시루와 찜기를 샀습니다. 쌀과 팥도 샀습니다. 설탕, 소금, 참기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반지하 작업실로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펜으로 썼습니다. 김영숙 떡방. 이름을 바꿔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쓰고 싶었습니다.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반죽은 손으로, 마음은 진심으로. 원래는 복수는 마음으로라고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웠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내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었습니다. 첫 작품은 송편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 4시 마지막 송편을 찌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추석에 우리 집 올 거야? 아니. 왜? 명절인데. 나 바빠. 일 있어. 무슨 일인데? 내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우리한테 그렇게 서운한 거야? 서운한 게 아니야. 그냥 내 길 가는 거야. 지은이가 미안하대. 진짜로. 추석에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됐어. 조심해서 잘 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송편이 다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였지만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세련된 화장. 며느리의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본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김영숙 떡방. 네, 맞습니다. 여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반지하 작업실, 낡은 시루와 찜기.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송편 있어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1kg만요. 근데 사장님이 혹시. 여자가 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지은 언니 시어머니 아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 맞다. 저 결혼식 때 뵀어요. 세상 좁네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송편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2만 원입니다. 카드 돼요? 네. 결제를 마치고 여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의 계정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내 송편이었습니다.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지하 떡집 진짜 맛집 발견.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대요. 정성 가득 손맛 최고 샵 김영숙 떡방 샵 반지하 맛집 샵 송편 샵 수제떡.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완전 맛있어 보여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늘었습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송편 있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하루에 5명, 10명, 20명.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떡이 모자랐습니다. 밤새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쌀을 불렸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머니, 대박났네요. 떡집 주인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우리 떡집에서 같이 일하실 생각 없어요? 시급 더 드릴게요. 아니요. 제 가게 있으니까요. 주인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잘 됐네요, 진짜. 손님은 계속 늘었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진이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떡. 반지하지만 맛은 최고. 진짜 맛집 인정.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지하 작업실 창문으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떡을 만들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떡방은 이제 동네 명소였습니다. SNS 팔로워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문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주문 꽉 찼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전세 계약 끝나는 거 아시죠? 집주인이 매매 의향 있다는데 사실 거예요? 네. 살게요.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2억 2천. 알겠습니다. 협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2억 2천에 합의했어요. 계약하러 오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집, 아들 부부가 살던 집, 내 전세금으로 들어갔던 집, 이제 내 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2년 전과 달랐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매매가 2억 2천만 원. 소유자 김영숙.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머니 집이에요. 집주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쇠 열쇠.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익숙한 층수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앉자.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며느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집,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응.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도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2년 동안 일했어. 떡 만들고, 팔고, 또 만들고. 그렇게 돈을 모았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나가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 계속 살아도 돼. 대신 월세 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한 달에 80만 원. 관리비는 따로. 가능하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좋아. 그럼 다음 달부터 입금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2년 전보다 수척해진 얼굴, 지친 눈빛, 명품 핸드백도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각자 살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00만 원짜리 양문형 냉장고. 3년 전 내가 산 냉장고. 손으로 냉장고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가져갈게.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봤습니다. 냉장고요? 응. 내가 산 거니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업체 보낼게. 준비해둬.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잘 살아. 둘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아파트 숲을 비췄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복수를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반지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응. 계약 잘 됐어요? 잘 됐어. 벽에 걸린 김영숙 떡방 간판을 봤습니다. 2년 전 손으로 쓴 글씨. 이제는 제대로 된 간판을 달 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간판 제작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간판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디자인으로 하실 건가요? 심플하게요. 김영숙 떡방.
글씨는 크고 또렷하게. 밤에도 잘 보이게 조명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설치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였지만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응, 엄마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낼게. 약속해. 그래.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작업실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년 전 이 반지하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곰팡이 핀 벽, 떨어지는 물, 절망과 분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내 시작이었습니다. 내 성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나도 그랬습니다. 쓰러졌지만 일어섰습니다. 65에 쫓겨났지만 67의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떡을 만들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당당하게. 며칠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김영숙 떡방. 밤에도 빛나는 간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한 하지만 빛나는 인생.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묶고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